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강 스포츠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되게 방대한데요. 우리가 당연히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표현이나 모든 출제 요소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탭스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관련 지문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빠르게 정리해 가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문제들이 나오면요. 거의 주로 이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냐. 승패. 이제 두 팀 사이에서의 승패 혹은 그 경기 상황 그리고 그 경기들의 선후 관계, 그러니까 경기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경기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경기가 일어났다 등 그런 선후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어떤 팀이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 팀의 어떤 선수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선수들이 최소 한 명, 최대 3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둘, 3명의 선수 혹은 팀 이름, 팀도 한 3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트래킹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얘네들이 앞 글자가 거의 안 겹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로 시작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B로 시작하는 선수가 있지 또 A로 시작하는 또 다른 선수는 없어요. 앤디와 앤드루 이런 식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따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선수 같은 경우는 앤디, 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킴 위주로만 봐주면 되겠죠? 네. 이게 심플한데 이제 특히 청해 같은 경우는 노트 테이킹 해야 될 때 상당히 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팁이겠죠. K 잡고 쓴다. 이런 거. 네. 간단한 팁이고요. 얘네 위주로 거의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그냥 여러분 한편에 그냥 잠깐 참고만 해두시면 되는데요. 이글스랑 베어스라는 팀들이 항상 출제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글스 하면은 한화 이글스 그리고 두산 베어스 생각하시고 미국인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에서 미식 축구 팀인데요. 얘네 둘 좀 제외하고 농구 얘기할 때 좀 많이 이글스랑 베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문제를 출제하니까 스포츠 좀 관련 없는 스포츠를 주로 이런 데서 내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팀 이름이 나온다? 이글스, 베어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은 E랑 B를 바로 잡으면 된다. 시험장에서 처음 듣잖아요. 그러면 이글스를 어떻게 쓸까? 독수리라고 쓸까? 아니면 이글스 다 쓸까? 고민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E, B 두 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팁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주요 스포츠들을 정렬했어요. 근데 얘네들을 당연히 복싱의 모든 것 설명드릴 건 아니고 결국에 지문이 출제될 수 있는 방향성은 다양하나 복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낼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 한정돼 있거든요. 일단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결승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챔피언 자리 혹은 결승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결승전 자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복싱이니까 둘이 싸우죠. 그래서 fight for the title 이라고 하면은 그쵸? 그 결승전 자리를 챔피언 자리를 위해서 싸우는 결승전 느낌인 거고 컨텐더가 도전하는 사람 타이틀 컨텐더이라고 하면은 그쵸 챔피언 자리에 도전하는 자 아시겠죠? 그러면은 타이틀 컨텐더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랑 붙겠어요? 그쵸 the current champion이랑 붙겠죠. 현재 챔피언이랑 붙는 거고 former champion은 그러면 전 챔피언이 되는 거죠. 네. unblemished 하면은 무결점 경력이라고 당연히 해석이 되겠고 무슨 말이에요? 무패라는 거죠. 그쵸? blemished라는 게 손상된 약간 해치워진 그래서 결점이 없다. unblemished죠. open to attack 그럼 공격당하기 쉽다. underdog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dog 강아지 이게 아니고요. top dog, underdog라고 해가지고 이게 미국 배팅 용어인데 underdog라는 표현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 경기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래도 얘가 좀 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알려졌던 이게 언더독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뷔, 그쵸, 데뷔, 그 다음에 upset. upset은 이제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쵸? 예상 밖의 승리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경기 차원에서는 스포츠에서는 upset이 예상 밖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underdog가 pulled out an upset 이라고 하면은 그 불리했던 사람 모두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상 밖의 승리를 했다 이런 뜻. 그리고 그게 실제로 뭐 동사화도 똑같이 예상 밖의 승리를 하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명사로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리고 revenge, 복수, stance 하면은 스탠스, 복싱 스탠스 하면 자세죠. 그리고 KO, knockout이라고 합니다. 그쵸? 복싱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가지고 가면은 웬만한 탭스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농구,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갈 건데요. 지금 보시면 농구부터 하키까지는 다 팀 스포츠예요. 그래서 팀 스포츠 관련해서 탭스가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이거 Best of 7 Series라고 하면은 7전 4선승제 해서 여러분 뭐 한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결승에 진출한 두 개 팀이 최대 7경기를 하면서 먼저 네 게임 먼저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7전 4선승제의 개념을 상당히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이제 청의 장지문들에서 특히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면 좋고요. 이걸 가지고 뭐 다양한 개념들 섞어가면서 문제를 좀 출제해요. 아까 앞서서 1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 있었죠? 어떤 출제 방향에 유념해라? 그쵸? 그 경기들의 승패 관리 혹은 선후 관계. 승패 관리를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tie up the series 혹은 even up the series. 그러면은 그 시리즈를 동점을 만들어 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둘이 같이 쓰이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다? 예를 들어서 2대 1이었어요. 그쵸? 이글스가 원래 2였고 베어스가 1이었어요. 근데 the Bears tied up the series in the fourth game 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럼 네 번째 경기에서 2대 1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앞에 승패를 안 주고도 그냥 이 한 문장으로 In the best of 7 series, the Bears tied up the series in the fourth game 이라고 하면은 바로 원래 2대 1에서 네 번째 경기를 베어스가 승리해서 2대 2가 되었구나. 그쵸? 네. 혹은 tied up the series at 2 games apiece 라고 하면 각각 2 games씩 가져갔다. 그래서 2 games apiece라고도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이 best of 7 series 할 때 상당히 많이 쓰니까 여러분 승패 관리할 때 이거 꼭 묶어서 봐주시고요. home ground advantage 이거는 그쵸? home ground 쪽이 더 유리한 뭐 그런 거죠. FA 뭐 free agency 이게 자유 계약 선수라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그냥 더 이상 어디 한쪽에 계약되어 있지 않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FA도 free agency라고 상당히 또 많이 어떤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 이 선수가 되게 잘했는데 이제 next season에는 다음 시즌에는 이제 free agency로 가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 사람 어떻게 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많이 씁니다. 최근에 2021년에도 출제됐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드 당하고 뭐 가고 traded to 그러면 그쪽 팀으로 트레이드가 되었다. traded from 그러면 그쪽 팀에서 트레이드가 되었다. 그렇죠? 이적 왔다는 거죠. contract 계약, retirement 은퇴,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그다음에 tournament 그리고 얘네 정리해 주세요. semifinals라고 하면 4강, 그리고 quarterfinals라고 하면 8강입니다. 그렇죠? quarter이라고 하면은 4분의 1 느낌이라서 이게 4강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semifinals가 4강입니다. 아시겠죠? semi라는 게 이제 둘이잖아요. 둘. 그래서 semifinals가 뭐겠어요? final이 원래 결승이니까 결승 전에 있는 게 semifina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강인 거죠. 그렇죠? 4강에서 이기면 finals를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정도가
팀 스포츠의 거의 기본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나머지는 이제 스포츠별로 여러분이 정말 완전 기본 배경 지식 혹시라도 모르시면 정리하세요. 스포츠 조금이라도 아시면 다 알 겁니다. 그렇죠? 농구는 4쿼터로 진행돼요. 그래서 뭐 경기에서 뭐 second quarter에 뭐가 있었다 그러면은 4쿼터 중에 두 번째 쿼터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당연히 4쿼터는 전반, 후반으로 나뉘겠죠? 그쵸? 전반, first half라고 합니다. 그리고 second half, 당연히. 네, 그쵸? 그래서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얘네 표현들 다 알아두세요. 농구 코트죠? 그리고 점수,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스탯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했다 이런 거 할 때 뭐 어떤 선수, 밥이라는 선수가 그 경기에서 15점, 10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필기할 때 꼭 이런 스탯들 참고해서 필기해 주는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코렉트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선지 하나에서 뭐 바브는 뭐 10점을 넣었다. 그러면 이건 뭐 틀린 거겠죠. 15점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통계치들도 좀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구는 이 정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구 넘어갈게요. 야구, 미식축구, 하키 금방 끝나죠. 네. 야구는 field라고 해요. 뭐 그냥 그 경기장이죠. 어차피 똑같이. 그리고 야구는 여러분 다 아시죠? 뭐 9이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1이닝부터 9이닝, 9회 말 이런 거 할 때 그 이닝 당연히 영어로 쓰이면 놓지 마시고 top, bottom 이거는 그냥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게 그 9회 말 뭐 이런 거예요. 그쵸? 9회 초, 9회 말 on the top of the inning, bottom of the inning 뭐 이런 겁니다. 그냥 그 정도. 갑자기 뭐가 위에 있다는 거지 당황하시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홈런 아시고 pitcher, catcher, hitter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 여러분 투수, 포수, 타자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pitcher, catcher, hitter 이런 애들이 있구나. 각자 포지션이구나 정도만 당연히 기본 참고하시면 되겠죠. 야구는 뭐 이 정도고 그냥 우리가 공 친다 정도만 알면 돼요. 미식축구 갈게요. 이제 미식축구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미식축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규칙도 모르고 점수 체계도 모르는데 뭐 배경 지식 활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게끔 낸 경우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 하지만 역으로 미식축구라는 소재는 충분히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소재가 나올 때 당연히 미식축구라는 제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쓰일 수밖에 없다. 대신에 특히 이제 청해에서 이런 표현들이 쓰이면 당연히 이것들을 약간 부연해 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입장에서 들어도 뭐 이 표현이 이런 뜻이구나를 청해 듣는 와중에도 알 수 있지만 미리 알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가야 될 점들만 가볍게 설명드리면 일단 태클, 뭐 태클은 그냥 우리 축구 태클, 슬라이딩 태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태클, 수비할 때 태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납니다. 이것도 그냥 점수 체계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field goal이라고 하면은 뭐 3점 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field goal 차서 3점을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field goal이라는 게 3점을 받는 제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냐면 터치다운 많이 들어봤죠? 미식축구 터치다운. 터치다운은 결국에 뭐 이렇게 세트로 오는데 터치다운은 그래서 총 7점이에요. 그래서 터치다운 받으면 7점 됐구나. 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아마 이런 개념 쓰일 것 같진 않고 터치다운은 사실은 6점 받고 뭐 이런 걸 하나 또 약간 과제를 하나 추가로 해야만 1점까지 줘가지고 7점이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이 과제가 너무 쉬워서 묶어서 그냥 7점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 터치다운은 7점, 필드골은 3점. 혹시라도 시험에서 터치다운을 뭐 나눠가지고 6점이랑 1점으로 나누면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참조해서 문제 풀면 된다. 기본적인 건 7, 3 이거 두 개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하키, 마지막 하키인데요. 하키는 이제 하키볼이라고 안 해요. 하키볼 없어요. 하키퍼크입니다. 아시겠죠? 네, 하키공을 영어로는 하키퍼크이라고 한다.
아시죠? 이거 이렇게 생긴 검정색 이거 다 치는 거, 그게 하키 퍽이고요. 당연히 하키 스틱은 있죠. 그리고 하키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 실제 계속 출제되는 유일한 그 소재는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하키에는 이제 맨날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들 막 봤죠? 뉴스에서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게 되는 거야? 저게 허용되는 거야? 싶은데 결국에 그게 너무 심해지면 뭐가 된다? 얘네는 퇴장 페널티가 있어요. 근데 축구랑 다르게 축구는 레드카드 한 번 받으면 아예 다시 못 들어오잖아요. 경기 내내. 얘네는 2분에서 10분 그 파울의 정도에 따라서 2분 퇴장될 때가 있고 10분 퇴장될 때가 있어요. 그 사이도 되고. 그래서 몇 분 동안 퇴장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가 아, 그랬구나. 이걸 인지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팀원이 한 명이 퇴장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팀은 playing short-hand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말 그대로, 그쵸? 손이 하나 부족하다. 그래서 short-handed라는 거예요. play short-handed 그러면은 일손이 부족한 채로 경기를 하는 거. 왜? 한 명이 잠깐 지금 퇴장 당한 상황이니까 play short-handed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당연히 이런 표현은 뭐 축구에서도 play short-handed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 받았으면 당연히 play short-handed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축구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탭스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들 5개 방금까지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냥 끝낼게요. 방금까지 봤던 거 더 이상 깊게 볼 필요 없다. 미식 축구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여기서 한 거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규칙 따로 뭐 알아볼 필요 없다. 스포츠라는 이 소재는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탭스가 맨날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놀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정리하자 정도였습니다. 무료 특강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특강 또 이제 4강에서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